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해 잡음설이 불거지면서 교체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교체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까지 물러난 상황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죠. 오늘 한 5시쯤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으로 이란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저도 그 김성한 실장의 사퇴의 변을 꼼꼼히 읽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외교에 어떤 부담이 되었고 또 어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 사퇴를 결심하셨는가 생각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어떤 면에 김성한 실장이 부담이 되어서 사퇴를 했고 어떤 외교를 한미 정상회담,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부담이 됐길래 사퇴라는 결정을 했을까? 근데 이 순서를 보면은 의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지를 보면은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사퇴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문희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사퇴를 했고, 이번에 한 달 남는 그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컨트롤 타워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의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국빈 방문 외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소위 그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무시하고 뭉개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까지 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떤 모종의 책임을 질 일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이 왜냐하면 3월 6일에 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결정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결정 발표를 하면서 그때 기자의 질문을 받았죠. 네. 과연 대통령실 안보팀과 외교부가 한 팀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 했을 때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천한 것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뉴욕과 프놈펜 한일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박진 장관이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가 이 경질의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었던 책임인가? 아니면 한미 간의 어떤 그 핵 공유라든지 핵 확장 억제 전략에 있어서 한국 측의 요구를 안보실이 강하게 미국 측에 요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문화 융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대통령 안보실에서 무시를 하거나 네. 누락했기 때문에 경질 사유가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이자 모든 지도자는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이 별 결실이 없다면은 이번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질 결정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이 윤석열 정부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아니 이제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보실장 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하루 만에 또 바뀌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논란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같은 소스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그 다음에는 김성한 실장은 사퇴에 변해서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미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보실장 교체라는 굉장히 강한 결정까지 꼭 해야 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그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정된 분이 이제 조태영 주미 대사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서 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 안보실만 잘못을 했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함께 주관하고 있던 우리 미국 주미 대사관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가? 아하. 이렇게도 한번 의문의 여지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주미대사관이 이제 이 국빈 방문 의전과 관련해서 5번 정도의 이제 전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즉 그 의미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제 문화 콘서트인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일정 얘기도 나오던데 그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명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소위 국정농단 수사의 중심을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문화 융성 그런 프로젝트에 얼마나 놀란 가슴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조하셨지만 그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또 문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케이스만 보면은 갑자기 문화 융성에 올인을 하면서 문화체육부에서 인사가 헝클어지고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또 미르재단이 있었고요. K스포츠랑.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분인데 이번에 또 이런 국민들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고 다시 한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결정을 한 것은 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자기 손해가 큰 결정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다시 원인을 좀 돌아가 봐서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안보실장이 임명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의 초등학교 친구, 50년 지기 친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선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주선했던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를 그렇죠. 주선했던 부분이 인상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큰 잘못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아직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외교 안보 수장도 사라질 수가 있구나. 북한에서 받아들인 메시지는 이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의 복원과 확대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또 북한 인권 문제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는데 네. 그렇게 50년 지기 친구와 대선 캠프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중심에서 이끌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희망을 주는 어떤 그 사건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비록 강경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건이 맞으면 흔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제 보면 이제 4월 말이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방미 이제 70주년 동맹 70주년이라는 좀 뜻깊은 행사가 만연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이벤트 직전에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 안보실장까지 다 물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네.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발언을 했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안보 역량이 중요한 때다.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차단하고 네. 반도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협력할 건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때 이런 외교안보실장 경질은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나 집단에서 지도자는 결정에 책임을 지고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정말 열심히 봤는데
벤투 감독의 축구 전술이 빌드업 축구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저는 빌드업 축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벤투 감독을 평가하는 거는 우리 팀이 16강에 올라갔다는 결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결과로 승부하고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네. 결국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결과가 좋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예. 만약에 이번 4월 국빈 방문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면은 이번에 이런 경질은 다시 한번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이제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된 조태용 주미대사 현재 이제 재외공관장 회의가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국내에 와 있고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어제쯤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일단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대사 아그레방도 굉장히 빨리 바르면서 양쪽에서 좀 신임을 많이 얻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조태영 주미대사는 21대 국회의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 외교부 제1차관, 호주대사, 북미국장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대통령의 신임과 국민의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자질과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외교안보실장의 경질까지 결정해야 될 부득불한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있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합당한 의심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 조태용 안보실장이 되면서 한 달 안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G7 일본의 G7 정상회의 등 일정을 총괄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성과는 내야 되겠고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외교와 안보 정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긋나게 된다면은 결국엔 외교 안보 정책도 국민의 어떤 무슨 여론조사로 결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지지와 이해 없이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교 안보 정책이 지속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록 정치적인 그런 신념이라든지 이익은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최소한도로는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새로운 인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위원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상 간의 신뢰를 어길 만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제 부부 동반 일정과도 관계된다라는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면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중대 과실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이제까지 외교 프로토콜에 맞는 중대 과실이 일치를 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긋날 때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은 다른 이제 방문과 틀린 것이 초청하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굉장히 소중한 기회에서 국익 차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야당에서 제기했듯이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칩4 반도체 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어떻게 할 것인가.
핵 확장 억제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토식 핵 공유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 것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승겸 합창의장이 오늘 포항에서 합창의장으로는 최초로 그 상륙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한미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과제를 서로 소통하는 데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실수를 했다면은 이런 경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그 경질 사유가 됐다면은 과연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럼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북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하나는 일본과의 외교입니다. 제3자 배상 연재라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고 이거 역시도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서 계속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명기 사태가 이번에 경질 사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은 왜 청와대 안보실장이 경질이 되고 외교부는 책임이 없는지 이런 또 책임 소재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을 뒤집은다면은 한일 관계가 이번 경질 사태의 그런 원인 제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태와 관련해서 봉용식 전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